그러니까 로세소 자네가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무려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메시의 우승을 도왔다는 말인가? 뭐 굳이 메시 선배를 도왔다기보단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로메로야 당연히 주전이겠지만 로세소 자네는 후보 중에서도 후보지 않나? 메시, 디마리아, 알바레스, 라우타로, 곤잘레스, 엔조, 데파울, 메갈리스터 이렇게 짱짱한 공격진 사이에서 자네가 뛸 자리가 있었다고? 아이 뭐 설마니 선발이었겠습니까? 메시 선배가 부상으로 빠지고 콜롬비아의 경기력이 만만치 않았던 관계로 승부가 연장까지 이어졌으나 연장 후반 시작과 동시에 들어온 저와 라우타로의 합작골이 터지며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고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라우타로야 이번 대회에서만 5골이나 집어넣으며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라지만 로세소 자넨 그저 메시 버스에 탑승한 승객 중 하나였을 텐데 용케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구먼. 이봐 로메로, 토트넘에선 먹튀도 이런 먹튀가 없던 로세소가 정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선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건가? 뭐 대부분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출전해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이 뭐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셀소 형이 부상만 없으면 패스부터 드리블까지 나름대로 쓸만한 선수지 않습니까? 하긴 뭐 잔부상만 제외하면 이미 쫓겨난 윙크스보단 10배, 은돔벨레보단 100배 나은 선수를 할 수 있지. 극단적인 왼발 잡이긴 해도 부드러운 발밑과 간결한 패스는 물론 남미 출신답게 드리블이 일품이지 않던가? 거기다가 드리블 원툴이라 불리는 브리안 힐과 달리 플레이메이킹도 수준급이라 셉셉이가 부진할 땐 윙어로, 메디슨이 부진할 땐 공미로 다양한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멀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때는 로세소 자네가 에릭센을 완벽히 대체할 거라 생각했는데 쓸만하다 싶으면 허벅지가 아프고 돌아왔나 싶으면 정강이가 아프고 토트넘에 입성한 뒤 4년 동안 부상만 11번이나 당했다는 거 알지? 기간으로 따져보자면 장장 1년도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으니 내 자네를 믿어주고 싶어도 믿어줄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아이 뭐 부상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팀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쳤던 것뿐이며 자네와 같은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는 맨유에 있던 한뒤로 감기 때문에 고작 한 경기를 결장한 게 전부라네.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뛰는 것도 부패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부상은 자네가 몇십 배로 당하냐는 말이야. 부패라면 워낙에 철강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만큼은 아니어도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가 한둘이 아닐 텐데 굳이 비교를 해도 부패랑 자네의 임대료와 이적료를 합친 게 그 당시 하나로 약 660억이었으며 5개월 뒤 맨유가 브루노를 영입한 비용은 그 당시 하나로 약 700억이었다네. 영입 비용만 놓고 보자면 자네도 브루노만큼 해줘야 했던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그러니까 왜 하필 비교를 해도 맨유에서 초대박을 터뜨린 부패가 상대인 겁니까? 950억짜리 은돔벨레, 1400억짜리 안토니, 이런 선수에 비하면 전 그나마 양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이 자네와 부패를 비교하는 건 토트넘이 애당초 자네가 아닌 부패를 영입하려 했기 때문이며 단순히 노린 것을 넘어 이적 직전까지 갔었지만 잠깐만요 회장님, 이런 건 원래 회상신이 들어가야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2019년 겨울. 반갑습니다 회장님, 스포르팅의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53경기에 나와 32골 18도움, 리그에서만 20골을 꽂아 넣으며 미드필더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다지. 아무리 편방이라 할 수 있는 포르투갈 리그라지만 공격수도 아닌 미드필더가 이 정도의 득점력을 갖춘 경우는 램파드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덕분에 비록 리그 우승과 득점왕은 놓쳤지만 컵대회 우승과 득점왕은 싹쓸이 했으며 2년 연속 프리메이라리가 올해의 선수의 등급, 이번 시즌 역시 중도 이적을 하지 않는 한 3년 연속 수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보면 볼수록 탐나는 인재로구먼. 하지만 프리메이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알지? 만약 우리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이 포르투갈 리그로 이적한다면 최소 50골 이상 넣을 수 있을 만큼 수준의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으며 50골을 넘어 60골도 가능하겠지만 뭐랄까 케인 선배라면 거기서도 우승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TV로만 봐도 무관의 기운이 흘러넘치던데 만에 하나 레바민 중 한 팀으로 이적한다 해도 무관 탈출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무관귀신 트로피 까먹는 소린가? 케인이 우리 토트넘을 떠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지난 시즌은 비록 챔스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반드시 리그와 챔스 나아가 FA컵까지 우승하며 맨시티보다도 먼저 토트넘에 트래블 우승을 안겨주고 말 거라고. 하지만 에릭센 선배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것이 확실한 상태지 않습니까?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데스크라인이 붕괴된다면 그러니 자네를 영입하려는 거 아닌가? 뭐 프리미어리그 검증의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플레이 스타일로 밀어봤을 때 자네야말로 에릭센을 완벽히 대체할 선수라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브루노 자네의 이적료가 얼마나 되지? 아이 뭐 이적료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 구단에서 책정하는 거지만 적당히 한 700억 정도면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현재 인테르에서 에릭센의 이적료로 제시한 금액이 겨우 260억인데 대체자를 영입하는데 2배도 넘는 금액을 태우란 말인가? 아이 뭐 아무리 변방 리그라지만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에 올랐으니 700억도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그 위대한 호날두 선배조차 스포르팅에서 뛸 적에 올해의 선수는 수상하지 못했다는 거 아시죠? 맨유가 그 위대한 호날두를 영입했던 비용이 고작 175억이었다는 건 몰라? 호날두 선배가 맨유로 갔던 건 자그마치 2003년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 18살 유망주의 영입비용과 16년이 지난 지금 포르투갈 최고의 선수의 영입비용을 비교하는 건 포르투갈 리그를 씹어먹었다 해서 자네가 포르투갈 최고의 선수는 아니지 않겠나?
우리 토트넘은 검증도 안 된 변방리그 에이스에게 700억이나 태울 수 있는 구단이 아니며 그런 팀은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자네가 브루노인가? 이거 보아하니 프리미어리그 입성과 동시에 초대박을 터뜨릴 관상인데 괜히 닭집에 가서 무감길 걷지 말고 우리 맨유로 오는 게 어떤가? 아예 말씀은 감사하지만 구단에서 책정한 제 이적료가 우리가 다른 팀도 아니고 맨유야 맨유. 훗날 사람이 아닌 팽이한테도 1,400억이나 태울 만큼 돈이라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팀인데 겨우 700억 가지고 무슨? 자네는 이 시간부로 우리 맨유에 자기에 있으니까 잘하면 주장이 되고 부진하면 밥을 굶는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브루노는 토트넘이 아닌 맨유로 가게 되었으며 우린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로셀소 자네를 데려왔지만 브루노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고 로셀소 자네는 대박은커녕 허벅지나 터뜨리는 꼴이라니. 아무튼 실력이야 부패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겠지만 이제 점점 유리몸에선 탈출하고 있지 말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간 결정했던 허벅지 부상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며 이왕 부패가 아닌 저 로셀소를 선택하신 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금 더 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